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하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집은 남들이 보기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에요.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해 겨우 작은 집 한 칸 마련했고, 외식 한번 하려면 가계부를 몇 번씩 들여다봐야 하는 형편이었죠. 남편은 늘 바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라 아이들 챙기는 건 전부 제 몫이랍니다. 그래도 대단히 서럽진 않았어요. 뭐, 이게 평범한 대한민국 주부의 삶이구나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건 몇 년 만에 나간 동창회에서였어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묘하게 뛴답니다. 제가 오늘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오래전 저와 남편의 만남부터 되짚어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0대 후반에 소개팅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지인의 소개로 나간 자리였는데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 상대가 나타날 기미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참이었죠. 그때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땀에 흠뻑 젖고 셔츠 소매엔 뭔가 모를 얼룩이 묻어 있더라고요. 소개팅하러 나오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었죠. 제가 실망감으로 얼굴을 구기고 서 있자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저는 기분이 상한 뒤였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1시간이나 늦으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비상이 터져서 저희 쪽 일이 좀 그래서요. 그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던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맘 같아서는 냉정하게 돌아서고 싶었지만 듬직하고 솔직한 남자의 모습에 이끌려 만남을 이어가다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그 사람이랑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어야 할지 말입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주말에 모처럼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자고 약속을 잡아놔도 전화 한 통 받으면 외투만 걸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었죠. 집안 경조사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먼저 자리를 뜨기 일쑤였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 저는 남편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임이나 이웃에게는 남편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를 꺼리게 됐죠. 몇 번 솔직하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안쓰럽게 보는 사람도 있고 놀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시선이 불편해서 저는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제외한 고등학교 동창한테도 이렇게만 말하게 됐어요. 우리 그이? 뭐 그냥 평범한 박봉 공무원이야. 어머, 그래? 공무원이 좋지. 정년 보장되고 연금도 나오잖아. 거기다 앉아서 편하게 일하니 오죽 좋니?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렇지 뭐. 근데 어디서 근무하는데? 구청? 동사무소? 그냥 그런 데가 있어.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말할 것도 없다. 평범한 게 최고야. 아무튼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얼마만이니?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 없이 살았어? 아, 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나도 그쪽 회사에 취직해서 살았어. 그러다 이직하면서 서울 올라와 결혼하고 다시 여기 정착한 거지. 아무튼 정말 반갑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재회한 친구에게 남편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 넘어갔습니다. 뭐 굳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몸이 편한 것도 아니라 자랑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을 만나서 남편 직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주눅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누구네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다. 누구네 남편은 개인 사업해서 작년에 건물도 하나 올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지고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면 서로 경쟁하듯 남편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밥이나 먹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속상한 건 결혼 생활 내내 빠듯하기만 한 살림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맞벌이를 했지만 친정과 시댁 다 지방에 있어 아이나 키우며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 뒤로 확실히 살림이 더 쪼그라들더라고요. 막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를 살 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아니 시금치가 왜 이렇게 비싸? 이제부터 파는 그냥 심어 먹어야겠다. 장을 보러 갈 때 항상 저녁 7시 넘어서 갔어요. 그 시간쯤 되면 마트든 반찬 가게든 할인 스티커가 붙거든요. 갈치 한 토막을 사면서도 몇 번이나 값을 물어보고 과일 살 때도 덤으로 한 개 더 얻어오는 게 소소한 기쁨이었죠. 아이들 옷은 사촌 언니네서 받아 물려 입히고 제 옷은 거의 안 사게 됐어요. 이런 저를 보고 이웃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죠. 애 엄마는 젊은 사람답지 않게 참 야무져. 요즘 다들 돈을 물쓰듯이 쓰고 애 옷 하나도 백화점에서 사 입히던데. 뭘요? 그냥 먹고 살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참 착실해 보이더라. 그것도 복이야 복.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속이나 썩이고 다니면 그게 진짜 큰일이지. 이웃 아주머니의 칭찬 아닌 칭찬에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요? 네, 뭐 사람은 좋죠. 그러다 결혼 10주년이 되던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남편은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년 결혼기념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려니 하고 잘 준비를 다 마친 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씻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쇼핑백 하나를 제 앞에 살며시 내려놓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에 안을 살펴보니 그 안에 또 까만색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쇼핑백과 상자에 저도 익히 아는 명품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다른 걸 그냥 저 쇼핑백에 넣은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무심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뭔데 그래? 열어보면 알아.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남편의 말에 반쯤 감기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뭐? 당신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대단한 건 못해줘도 매년 날짜는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하지만 그 마음을 들키기 싫어 저는 오히려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날짜만 알면 뭐해. 흔해 빠진 장미 한 송이 안긴 적 없으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들면 처치 곤란한 꽃은 뭐하러 사냐? 대신 내가 알뜰살뜰 수당 나오는 거 챙겨서 10년치 선물 사왔잖아. 얼른 열어보라니까. 하지만 저는 손이 떨려서 상자에 묶인 리본을 풀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숨을 길게 내쉬며 뚜껑을 열었더니 안에 가방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친구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 걸 가끔 보고는 속으로만 부러워하던 바로 그 브랜드였죠. 저는 너무 놀라고 믿기지 않아 남편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향해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직원한테 유행 타지 않는 걸로 골라달라고 했어. 내 주제 언제 또 이런 걸 사줄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오래 써야지. 남편은 짓궂은 표정으로 놀리듯 말했지만 전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주려고 산 거라고? 이거 진짜 진품이야? 당연히 진짜지. 그럼 내가 10년치 선물로 가짜를 사다 주겠냐? 그 말에 듣자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쳤어. 우리 형편에 이런 가방이 가당키나 해? 당장 환불해. 내가 당신이 그럴 것 같아서 이미 영수증 다 버렸어. 바꾸고 싶어도 안 돼. 뭐? 내가 언제 이런 거 사달라고 했어?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말이 안 되긴. 내가 돈 벌어 마누라 이깟 선물 하나도 못 사주냐? 이깟 선물이라니. 이거 몇백은 하는 거잖아. 걱정하지 마. 수당 받은 거 모은 거라니까. 갑자기 큰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가계부 빵꾸 날 일 없어. 당신도 이제 이런 거 하나 가질 만한 나이야.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갑자기 낯선 말을 하는 남편이 어색해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뭐? 미안하긴 뭐가? 솔직히 결혼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 애들도 못 챙기고 당신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뭐 하나 사다 준 적도 없고. 나도 사람인데 미안한 거 모르겠어? 당신 고마운 거 미안한 거 다 알고 있다고. 그 무뚝뚝한 남편의 고백에 전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죠. 남편이 놀랐는지 엉커주춤 서서 그런 저를 살짝 안아주더군요. 왜 울어? 애들이 들으면 싸우는 줄 알겠다. 그 말에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열심히 아끼고 산다는 걸 아는 남편 역시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만 쓰며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수당을 한 푼 두 푼 모아 제 명품백을 선물했다니 오히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퉁명스러운 말이 나오더군요. 왜 이런 쓸데없는 돈을 써? 당신 신발부터 바꿔야지. 허리띠도 새로 사야 할 것 같던데.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돼. 사실 남자들은 신발은 물만 새지 않으면 되고 허리띠는 제대로 채워지기만 하면 돼. 근데 여자들은 아니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우리 또래 여자들 없던데? 그래서 저는 그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남편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저는 그 가방을 들지 못했어요. 솔직히 들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이라고 해봐야 동네 마트나 아이들 학교가 거의 전부였는데 저희 사는 거 뻔히 아는 동네에서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함부로 들고 다니다 흠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옷장 맨 위쪽에 넣어두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꺼내서 먼지만 털어주곤 했습니다. 비록 가방을 들고 나가 자랑하진 않았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은 좋고 행복했어요. 꼭 명품이라서가 아니라 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만났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 동창회 나온 지도 오래됐지? 이번에 부부 동반 모임하기로 했어. 한정식 집에 룸까지 잡는다니까 너도 나와서 오랜만에 애들이랑 인사 좀 해. 한동안 연락 끊기는 바람에 다들 네 결혼식에도 못 가고 남편이랑 인사도 못 했잖아. 친구의 말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좀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그래? 나도 뭐 애들 보고 싶긴 한데 너무 오랜만이라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얘는 민망하게. 다들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동창회에 꼭 부를 거라고 장담했으니까 내 얼굴 봐서라도 꼭 나와라. 나이 먹을수록 친구만한 게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볼게. 잘 생각했어. 남편도 꼭 데리고 나와. 동창회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다 그때 우리 친하게 지내던 애들 10명도 안 되게 모여서 밥 먹고 노는 거야. 부담 가지지 말고 나와. 알았지? 이따가 정확한 약속 장소랑 시간 문자로 알려줄게. 고마워. 망설이던 저는 친구의 설득에 마음이 기울어 동창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솔직히 저도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기 전까지는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주변에 친구도 많았는데 사는 게 바빠 하나둘 연락이 끊기더니 그맘때는 거의 동네 사람이나 아이들 학부모 말고는 교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좋지만 예전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의 존재도 그립더라고요. 늘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연락하기가 민망해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동창회가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 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었으니 바로 부부 동반이라는 말이었어요. 매일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남편에게 그런 모임에 나가자고 하면 콧방귀도 안 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혼자 가봐야 괜히 청승맞고 초라해 보일 것 같아 고민이 됐죠. 그런데 그날 저녁을 먹던 남편이 제 근심 어린 표정을 보더니 한마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자꾸 한숨을 쉬어? 한숨? 내가 언제? 아니 아까 나 들어오고부터 계속 한숨 쉰 거 몰라?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물음에 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니 뭐 별건 아닌데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오라고 연락을 했더라고. 뭐? 당신 동창? 근데 왜 한숨을 쉬어? 나가면 되잖아. 그게 하필 이번 모임이 부부 동반이래. 다들 남편 데리고 올 텐데 나 혼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싫다고 할걸. 괜히 나간다고 약속을 해서 내일 다시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하지 뭐. 제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뜨더니 물었죠. 왜 안 나가? 남들 다 있는 남편 당신은 없어서? 나도 가면 되지.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이 빈소리라고 생각해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당신이 부부 동반 동창회? 아서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 재미도 없는 여자들 동창회에 따라가서 뭐하게. 그 재미도 없는 동창회에 다른 남편들도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못할 거 없지. 전화해서 꼭 간다고 그래. 나도 이번엔 시간 빼볼게.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하는 말에 저도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진짜 당신이 같이 간다고? 아이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간다고 해. 혹시 바쁜 일 생겨도 끝나고 꼭 갈 테니까 기다려. 당신을 믿어도 되려나? 아이 당연하지. 나 이제 예전이랑 달라진 거 몰라? 내가 그동안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가족을 너무 내팽개친 것 같아서 반성 많이 했다니까. 아무리 급한 일 생겨도 꼭 갈 테니까 나한텐 장소랑 시간 알려줘. 남편의 말이 너무 반갑고 좋으면서도 저는 또 마음이 없는 소리가 나갔습니다. 이 남자가 요즘 왜 이래? 어디서 헛짓거리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아이 남자가 마음 고쳐먹고 잘하려고 하면 좀 믿어봐라.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답답해하는 얼굴을 보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약속 장소 문자로 보낼게. 근데 바쁘면 안 와도 돼? 괜히 무리하지 말고. 아니야 가능한 한 꼭 갈게. 나도 당신 고등학교 친구들 궁금해. 그 인사도 하고 뭐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리고 며칠 뒤에 동창회를 하루 앞둔 저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고민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어렵게 하나를 정하고 고개를 들어 옷장 위에 있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저 가방 들고 가자. 이런 날 아니면 또 언제 들겠어. 친구들 앞에서 남편이 사줬다고 자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도 좋아하겠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뭐랄까 가방 하나로 제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혼자 피식 웃었죠. 가방 하나에 이렇게 설레다니 나도 참 웃겨. 이러다 명품 중독되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실없는 생각을 하며 저도 모르게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아이들도 모처럼 옷을 차려입고 가방까지 들고 있는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우며 듣기 좋은 소리를 했죠. 엄마 오늘 어디 가? 엄마 아닌 것 같아. 왜 이상해? 아니 엄청 이뻐. 그래서 또 한박 웃음을 지었네요. 다음 날 드디어 동창회 당일이 되어 저는 남편이 사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해서 발걸음도 가볍게 약속 장소로 향했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 때문인지 남편이 늦게라도 와준다고 한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간다는 낯선 떨림 때문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이미 식당 앞에 친구 몇 명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처음엔 누가 누군지 바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네요. 다들 저처럼 나이가 들어 있었는데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친구들을 보니 괜히 울컥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 친구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를 동창회에 부른 친구였죠. 어머 얘들아 보경이 왔다. 보경아 이쪽으로 와.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일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둘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보경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친구의 듣기 좋은 말에 저는 손사리를 치며 대답했어요. 아이 안 변하긴. 눈가에 주름 좀 봐봐. 자글자글하지? 아니야 보경아 넌 진짜 학교 다닐 때 얼굴 그대로다. 친구들이 한마디씩 건네는 말에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과 얼굴들이라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긴장했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고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뒤쪽에서 여유 있게 걸어오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헤라니? 쟤도 동창회에 나오는구나. 그 친구는 학창 시절부터 유달리 저를 의식하고 경쟁하려 들던 친구였어요.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자기가 위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같이 있으면 은근히 피곤해지는 애였죠. 졸업하고 나서도 동창들 앞에서 늘 자기 자랑만 늘어놓아 애들이 만나길 꺼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날 헤란이도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뭐 아주 보기 싫은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떠름한 기분으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친구가 절 발견하고는 특유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아는 척을 했어요. 어머머 이게 누구야? 보경이 아니니? 너도 나오는 건 몰랐는데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다 얘. 전 고개를 돌려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혜란아 오랜만이야. 근데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도 한 번 없고.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 회사 다니다가 결혼해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서. 그래 뭐 애들이랑 지지고 볶으면 그렇지. 나야 애 하나 있는 거 조기 유학 보내서 여유롭게 지내지만. 시작부터 자랑질이었습니다. 묻지도 않은 아이 유학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빤히 들여다 보였죠. 하지만 이미 그 애가 어떤 애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다른 친구들도 저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식당 안쪽에는 이미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의 남편 몇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저희가 들어서자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저는 남편이 아직 오지 않아 혼자 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목례했죠. 그때 혜린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성큼성큼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를 본 순간 전 왠지 모르게 인상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왜였을까요? 차림새는 누가 봐도 번듯했어요. 반짝이는 시계에 고급스러운 정장에 머리 끝까지 공들여 손질한 티가 나는 겉모습이었는데 뭐랄까요? 좀 과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을 깔보는 듯한 으스대는 시선이 불쾌했어요. 다른 친구 남편들한테 인사할 때도 뭔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듯한 말투로 거드름을 피우며 상대를 내려다보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혜란이 때문에 괜히 선입견이 생긴 건가?
머쓱해진 마음에 전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헌데 그런 생각은 저 혼자만 한 게 아닌 모양이더군요. 친구 한 명이 옆자리에 앉더니 제 팔을 슬쩍 건드리며 작게 물었어요. 혜란이 남편, 혜란이랑 너무 어울리지 않니? 어쩜 저렇게 둘이 똑같아? 저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건가 봐. 그 말에 안 그러려고 해도 입술 사이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친구가 또 물었어요. 근데 너희 남편은 언제쯤 오니? 아, 일이 좀 있어서 끝나고 바로 온다곤 했는데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바쁜 사람이구나.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니? 그냥 공무원이야. 그래? 하긴 요즘 공무원은 옛날이랑 달라서 야근도 많이 하고 일도 많다더라. 그렇게 짧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리가 다 채워져 본격적으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주가 한두 잔씩 돌자 자연스럽게 웃음소리도 커졌죠. 그런데 술이 조금 들어가자 예상대로 혜란이가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애들 잘 크니? 난 지난달에 우리 애 보러 미국 갔다 왔잖아. 근데 애들이 여기 있을 때보다 얼굴도 밝아지고 영어가 몰라보게 많이 들었어. 역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하나 봐. 그때 살짝 취기가 올랐는지 친구 하나가 뾰족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또 자랑이구나? 그래, 너희 애 미국 유학 보내서 좋겠다. 그 말에 혜란이가 펄쩍 뛰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자랑은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너희도 기회 되면 애들 꼭 외국 보내. 뭐 우리처럼 길게 유학을 보내는 건 아니라도 방학 때 잠깐 어학연수라도 보내면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그런 단기 연수는 비용 부담도 좀 덜할 거야. 하지만 친구들은 익숙한 듯 피식 웃으며 별 대꾸 없이 반찬만 집어먹었습니다. 헌데 그 모습을 본 혜란이의 남편이 옆에서 자기 마누라를 거들더라고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요즘엔 애들도 외국에 꼭 한 번씩은 나갔다 와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떨어져 있으니 허전한 건 있어요. 맘 같아서는 애들 보러 종종 가고 싶은데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가는 게 아쉽죠. 그 말에 한 친구가 눈을 빛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무슨 사업 하시는데요? 그때 혜란이 남편이 갑자기 자랑할 기회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에 힘을 주며 자기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요즘 제가 건물 분양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거든요. 지방 쪽에 아주 목 좋은 자리를 하나 잡았는데 투자자만 잘 붙으면 이거 대박 나는 건이에요. 아직 분양 시작 전이라 지인들한테만 특별히 먼저 소개해드리는 중이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 조용히 말씀하시면. 그때 혜란이가 살짝 남편의 팔을 치면서 웃더라고요. 아유, 이 사람이 이렇다니까. 그냥 자나깨나 사업 생각, 돈 벌 생각뿐이야. 일단 밥부터 먹고 관심 있는 애들한테 따로 진지하게 얘기해줘. 그렇게 말하는 혜란이의 얼굴엔 은근히 자랑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어요. 말리는 척하면서 더 부추기는 게 뻔히 보이는 것 같았죠. 저는 왠지 모르게 거북한 기분이 들어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헌데 바로 그 순간 혜란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제 옆에 놓인 가방을 바라봤죠. 그러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로 떠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얘 보경아, 그거 설마 네 가방이니? 순간 혜란이가 얼마나 호들갑스럽게 소리쳤는지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전 당황해서 가방을 슬그머니 끌어당기며 말했죠. 어? 아, 그래, 내가 들고 나온 건데. 그래? 나 잠깐만 봐도 되지? 그러더니 제 대답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가방을 빼앗다시피 가져가 과장된 몸짓으로 몸을 기울여 가방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얘, 너 이거 설마 진짜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온 거야? 그 말에 제 옆에 앉아 젓가락을 움직이던 친구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는 게 보였어요. 그 친구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죠. 저는 붉어진 얼굴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보경아, 이거 딱 봐도 짝퉁이잖아. 가죽 결 빳빳한 것 봐. 그리고 조악한 부속품. 명품은 절대 이렇게 안 만들어.
너 이거 어디서 샀니? 동대문? 남대문?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주문했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슴속에서 뭔가 훅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다 못해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죠. 다른 친구들도 다들 숨죽이고 저와 혜란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전 어떻게든 그 불편한 분위기를 넘기려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하지만 혜란이는 제 말을 자르며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얘들아, 내 눈이 어디 보통 눈이니? 내가 명품 좋아하는 거 너희들 다 알지? 내가 각 브랜드별로 유명하다는 가방은 하나씩 다 있어. 이건 딱 봐도 짝퉁이야. 아니 혜란아, 이거는... 보경아,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넌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너 같지는 않아. 아는 사람들은 척 보면 한눈에 다 안다니까? 우리 나이에 짝퉁 들고 다니면 사람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니? 이거 다 망신이야. 괜히 능력도 안 되면서 남들 다 든다고 아무 짝퉁이나 사지 말고 차라리 보세라도 깔끔한 디자인을 골라서 들고 다녀. 아까 들으니까 너희 남편 공무원이라며. 우리나라에 공무원 박봉인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뭐하러 무리해서 부자 행세하려고 하니? 거기까지 듣던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를 악물고 한 소리 하려는데 말이 다 끝난 게 아니더군요. 이 나이에 짝퉁? 남편 복 지지리도 없다 너도 참. 저를 대놓고 조롱하는 혜란이 때문에 친구들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앉아있던 혜란이 남편은 입꼬리를 올리며 자기 마누라를 거들었습니다. 아, 요즘 동대문 가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들이나 평소에 명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도 있어요. 뭐 저희 집사람은 제가 예전부터 워낙 많이 사줘서 잘 아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 손이 다 떨리더군요. 맘 같아서는 진짜라고 보증서도 있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분위기에서 기를 쓰고 변명하면 저 자신이 더 초라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짜라는 걸 믿는다고 해도 박봉인 공무원 마누라가 명품이나 밝히는 게 맞는 거냐고 몰아갈 게 뻔했어요. 저는 이래도 저래도 그날 혜란이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을 꾹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졌지만 혹시라도 눈물이 나올까봐 억지로 참았죠. 그때 친구 한 명이 나서서 분위기를 돌려보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가방이든 뭐든 어떠니? 물건만 잘 들어가면 되지. 자, 이러지 말고 우리 오늘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건배 한번 하자. 하지만 혜란이는 그쯤에서도 멈출 생각이 없었나 봐요. 다시 한번 저를 훑어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든 남자든 상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옛날부터 너희한테 그랬지. 남자 고를 땐 눈 똑바로 뜨고 골라야 한다고. 예전에 네가 나보다 공부는 좀 잘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웃는 건 나인 것 같다. 그렇지 않니? 순간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테이블 주위로 찬물을 끼얹은 듯 차가운 냉기만 흘렀습니다. 그래도 혜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떠들어 제꼈어요. 너 내 말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하긴 혹시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친구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지. 뒤에서 떠들면서 손가락질한 것보다야 차라리 나처럼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주는 게 낫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얼굴이 생각나서 울컥했어요. 본인 운동화야 뜯어지든 말든 열심히 수당을 모아 큰맘 먹고 사준 가방이었는데 그게 짝퉁 취급받다니. 솔직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가버리고 싶을 만큼 비참했어요. 제가 변변치 못해서 남편이 힘들게 사준 가방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마누라 신분을 잊었다고 욕을 먹든 말든 가방은 진짜라고 똑바로 말해주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맥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입을 열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 룸 바깥 복도에서 갑자기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쿵쿵 둔탁한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이어 드르륵 하고 룸의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모두가 문 쪽을 바라보고 저도 당연히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습니다. 여보! 열어젖힌 문을 잡고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상의 단추는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채였죠. 누가 봐도 급하게 달려온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친구들 앞에 서준 남편이라 저는 반가움 반, 미안함 반으로 코끝이 다 찡해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였고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쪼개서 와준 게 너무나 고마웠죠. 조금 전까지 혜란이한테 당한 수모도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얼른 들어와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달려왔어? 바쁘면 안 와도 된다니까.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약속했는데 늦어서 미안해.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다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제 친구들과 그 남편들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보경 남편입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친구들한테 인사하던 남편이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자리에 선체로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한 방향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혜란이와 그 남편이 앉은 자리였습니다. 전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들어와 앉지 않고. 하지만 마치 남편은 제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혜란이와 그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또 남편을 불렀죠. 여보, 왜 그러냐니까.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얼른 문 닫고 들어와서. 그때였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더니 그 문을 몸으로 막아서고 한숨을 내뱉었어요. 그러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혜란이 부부에게 향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혜란이의 표정도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며 저를 비웃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더군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덜그럭 소리를 낼 정도로 손을 오들오들 떨다가 접시 위로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저는 영문을 몰라 남편과 혜란이 부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뭐지? 왜 저렇게 놀라? 혜란이랑 이 사람이 아는 사이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건 단순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놀란 수준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의 얼굴을 보는 혜란이의 표정이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친 것처럼 잔뜩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거든요. 그 침묵을 깬 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 혜란이 부부가 앉은 자리 앞에 서더니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리듯 말했죠. 강태석, 드디어 찾았네? 그동안 나를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했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혜란이가 몸을 덜덜 떨며 자기 남편의 귀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다 의자가 뒤로 쿵 하고 넘어갔죠. 친구들도 저도 너무 놀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란이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두 손을 떨며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남자를 향해 남편이 눈에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당신 찾아 전국 팔도를 얼마나 개발에 땀나게 찾아다녔는지 알아? 사무실이라고 차려놓은 곳에도 가고 집에도 가고. 그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망 다닌 게 아니라 바빠서. 하지만 저희 남편은 입꼬리를 올리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바빠서 잠수를 타셨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더니 여기 와 있었네? 하! 이런 걸 보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건가? 혜란이 남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도 새파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죠. 그 모습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을 때 이번엔 혜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남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 정말 억울해요. 이번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남편에게 매달리는 혜란이를 보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그렇게 깔보고 조롱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굴한 모습이었죠. 이 자존심이라고는 개나 줘버렸는지 남의 남편 팔에 매달려 울고불고 비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하고 낯설었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었어요. 자리에 있던 친구들과 친구 남편들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혜란이의 손을 냉정하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비키시죠. 제가 어제 댁으로 찾아갔을 때 분명히 도주한 강태석과 일체 연락도 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의 차가운 외침에 혜란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어요. 형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남편은 경찰에 자진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누명 쓴 게 억울해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희 아이 아직 너무 어려요. 아빠가 꼭 있어야 해요. 이게 그렇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의 말에 혜란이가 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보경이랑 정말 절친한 사이예요. 제발 제 얼굴을 봐서라도 못 본 척 해주세요. 혹시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면 돈으로 할게요. 얼마면 되는데요? 말씀만 하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뭐요?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지금 그 말이 당신 죄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거 아시죠? 혜란이의 말이 남편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린 것 같았어요. 눈에서 냉기가 뚝뚝 흐르는 모습으로 무섭게 눈을 부릅뜨는데 전 그제야 제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란이는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실수를...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눈치를 살살 보던 혜란이의 남편이 슬쩍 몸을 돌려 문 쪽을 바라보자 저희 남편이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몸으로 단단히 막았었어요. 그러고는 손을 허리춤 뒤로 돌리더니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쨍그랑하는 쇳소리와 함께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수갑이었어요. 그 차갑게 번쩍이는 금속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놀란 얼굴로 입을 막았죠. 혜란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휘청거리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헌데 그 와중에 혜란이 남편이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지 갑자기 자기 앞에 있던 상을 발로 걷어차더니 저희 남편을 밀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벌떡 일어섰죠. 하지만 남자는 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저희 남편에게 제압당해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이며 핸드폰이 떨어져 뒹구는데도 무작정 도망치려 몸부림을 쳤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여유 있는 얼굴로 혜란이 남편의 팔을 뒤로 꺾으며 소리쳤어요. 어딜 가시려고? 내가 얼마나 반가워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섭하지? 나 놓으라고! 난 억울해! 그건 법정에 가서 말해! 마누라 친구들 앞에서 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조용히 가자고! 그런 남편의 말에 조금 전까지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잘난 척하던 남자의 입에서 거침없는 육두문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이씨, 내가 뭘 했다고? 왜 나만 못살게 구는 거야? 더 해먹고 튄 것들이나 먼저 잡으라고! 남자가 남편의 팔을 뿌리치려고 버둥거렸지만 저희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지고 남편이 딱딱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석, 건물 분양 사기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지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룸 안에 있던 친구들 입에서 작게 헉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혜란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죠. 여보 안 돼! 안 돼! 그렇게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저희 남편이 한쪽 팔로 혜란이를 가볍게 막아서며 말했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서해 가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어차피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헌데 그때까지 울고불고 하던 혜란이가 같이 경찰서에 가자는 말엔 멈칫했어요.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는지 모르는진 같이 가서 확인해 봐야죠. 그 말에 혜란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그러더니 마치 두 손을 모으고 빌듯이 저희 남편한테 매달렸죠. 형사님, 아니 선생님, 제발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 정말 모른다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무것도 몰라도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을 숨겨준 것만도 죄가 됩니다. 어제까진 분명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의 그 말에 혜란이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어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남편 소지 알게 되면 꼭 연락 달라고. 근데 그때 뭐라고 했죠? 아니 그게 혜란이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자 저희 남편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연락 안 되던 남편이랑 동창회 다 나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서해 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사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 중 하나가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백화점에서 만났던 그 친구였죠. 보경아, 너희 남편이 형사인 거 왜 말 안 했어? 공무원이라고 하길래 난 그냥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줄 알았잖아. 그게 형사도 공무원이긴 하잖아. 그 와중에도 혜란이 남편은 수갑이 채워진 채 계속 몸부림쳤어요. 바닥에 널브러져서 발로 바닥을 차며 저항하는 모습이 방금까지 분양사업 대박난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번쩍이던 시계는 어디론가 튕겨나갔고 한껏 멋을 부린 머리는 헝클어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혜란이는 혜란이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고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절 비웃던 그 두 사람이 제 눈앞에서 벌레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남편의 연락을 받고 제복을 입은 경찰 서너 명이 룸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엎어져 몸부림치는 혜란이 남편을 양쪽에서 잡아 일으켰어요. 남자는 그제야 체념했는지 고개를 푹 떨구더군요. 울며불며 그 뒤를 쫓으려는 혜란이도 한 경찰의 손에 의해 조용히 제지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넋이 나간 듯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저희 남편이 친구들과 그 남편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 숙이며 사과했어요.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일 치르게 되어 마음이 무겁네요. 부디 오늘 일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정중하고 듬직한 남편의 모습에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주걱거렸어요. 그 뒤 남편은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나 먼저 서해 가봐야 할 것 같아. 조사할 게 많아서. 미안해. 일찍 오지도 못하고 오자마자 난리만 치르겠네. 당신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큰맘 먹고 나왔는데 하필 이 자리에 저놈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내가 몇 주째 찾아다니던 부동산 분양 사기꾼이거든. 아니야, 당신이 왜 미안해. 바쁜데 일부러 시간 빼서 와준 것만도 고마워.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서 일 봐. 그래, 고마워. 당신은 친구들이랑 더 놀고 천천히 들어가. 남편이 그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큰 산처럼 느껴지던지 저는 뿌듯하면서도 울컥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간 뒤 말문이 막힌 듯 조용히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백화점에서 제외했던 친구가 가장 먼저 제 손을 꼭 잡았죠. 보경아, 나 진짜 놀랐어. 얘, 너희 남편 완전 멋있더라. 아까 혜란이 남편, 아니 그 사기꾼 팔을 확 꺾어서 꼼짝 못하게 할 때 너무 멋있어서 다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 맞아. 나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우리 남편도 옆에서 감탄만 하더라. 근데 너 왜 남편이 형사라고 말 안 했어? 우리 정말 그냥 앉아서 일하는 공무원만 생각했잖아. 친구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말에 전 얼굴을 붉히며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그게 일부러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닌데 워낙 몸이 고되고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자세히 말하면 괜히 너희가 걱정할까 봐. 어머, 이게 걱정은 무슨, 자랑스러운 거지. 저렇게 멋있는 남편을 뒀으면 동네방네 자랑을 해도 모자라겠다, 야. 그렇지. 사기나 치고 다니는 남편도 자랑 못해서 안달인 혜란이 봐라. 난 정말 무슨 대단한 사업가인 줄 알았잖아. 기가 막혀서. 친구의 말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 직업을 한 번도 제대로 자랑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박봉 공무원이라 두루뭉술하게 넘기기 바빴지 그 사람이 새벽이고 주말이고 뛰어다니며 저런 범죄자들을 잡아왔다는 걸 저조차도 제대로 인정해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남편으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됐어요. 혜란이 남편 강태석은 이미 사기 전과 이범의 상습 사기꾼이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건물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피해자들한테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하려던 참이었다네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날 혜란이가 동창회에 도망치려던 남자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들으며 전 깜짝 놀랐어요. 여보, 그 여자 그날 동창회 자리에서 당신 친구들한테 투자금 받아 챙길 작정이었어. 도피자금 마련하려고 그랬다더라. 그래서 일부러 도망쳐야 하는 남편 데리고 온 거야.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지. 자기 동창들 등까지 쳐서 둘이 도망치려고 한 거야.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당신이 거기 안 왔으면 우리 중에도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 그럴 수도 있지. 분양 사업이라는 게 워낙 덩어리가 커서 몇 사람만 걸려들어도 수억 원은 우습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만약 그날 저희 남편이 오지 않았더라면 혜란이와 그 남편은 친구들 돈을 챙겨 유유히 달아났을 테고 선량한 제 친구들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럼 혜란이는? 그걸 다 알면서 동창회에 나온 혜란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여자도 죗값을 받아야지. 자기 남편 잘못 다 알면서도 숨겨주고 경찰을 따돌리도록 도와줬잖아. 범인을 은닉하는 것도 죄야.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얼마 만에 나간 동창회인데 하필 그날 거기서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난 얼마나 놀랐겠어. 당신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늦어서 뛰어갔는데 거기 내가 한참 찾아다니던 인간이랑 그 마누라가 떡하니 앉아있잖아. 그 인간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야. 사기당한 사람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진짜 많거든. 멀쩡한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자기는 성공한 사업가인 척 뻔뻔하게 살았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몰라. 그 뒤로 분양 사기꾼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몇 달에 걸쳐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강태석은 상습 사기와 도주,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고소장을 내기 시작하면서 죄목이 더 늘어났답니다. 혜란이 역시 범인 은닉과 수사방해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창을 통해 웃기는 얘기도 하나 들었죠. 혜란이가 평소 들고 다니던 명품들은 태반이 가짜였고 아이도 외국에 간 게 아니라 계속 깜빵을 들락거리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사시는 부산에 맡겨놓은 처지라고 하더군요. 제 가방이 짝퉁이라고 그렇게 비웃더니 정작 진짜 명품을 들고 있던 건 저였다는 얘기였죠. 사건이 마무리된 뒤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12시가 다 되어 돌아온 남편이 출출한 지 주방을 어슬렁거리길래 제가 밥상을 차려주며 남편 앞에 마주 앉았네요. 그리고 피곤한 얼굴로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그저 돈 벌자고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가 평생 모은 돈을 지키고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려는 인간들을 잡아내기 위한 일이었다는 걸 전 그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 그날 범인 잡는 당신 보고 반한 것 같아. 난 내 남편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잖아.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차마 남편에게는 말 못했지만 맨날 냄새나는 빨래나 한 바가지 가져오고 집에 오면 잠만 자면서 돈도 못 벌어오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원망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이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실을 아내인 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제 낯간지러운 말을 듣고 쑥스러운 듯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야, 이게 다 명품 가방의 효과인가? 그 약발 언제까지 가는 거야? 내가 여유가 없어서 자주는 못 사주고 또 10년 있다 하나 사줄 테니까 그때까진 약발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난 이제 그런 명품 필요 없어. 당신이 하나 사준 걸로 만족하고 평생 아끼면서 잘 쓸게. 앞으로는 그런 거 사주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돼. 왜? 내가 사준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난 진짜 명품인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깟 가방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런 제 말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죠. 그날 저희 부부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희 남편은 나쁜 인간들 때려잡는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그러면서 어깨를 쫙 펴고 걸어가죠. 제 손에는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이 들려있지만 제가 당당한 이유는 가방이 명품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가방을 사준 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명품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멋진 제 남편이 앞으로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